Потом приедешь. Ну все. 9월 12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역은 눈물바다였습니다. 끝까지 서로 눈길을 떼지 못하는 손자와 할머니. Папа, извините, если ничего не так. Ничего, все нормально. 아버지와 딸. 그리고 젊은 연인들까지. 안타까운 이별에 우는 이 사람들은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들이었습니다. 피부치 손자와 헤어지는 할머니, 딸을 남겨둔 아버지, 그리고 연인의 눈물을 뒤로 하고 떠나는 젊은이. 보기만 해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가슴 아픈 이별이었습니다. 타슈켄트역을 출발한 이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는 러시아의 연해주라고 합니다. 길을 나선 사람은 72살의 이순생 할머니와 아들 부부, 손자들까지 일가족 6명과 임신 7개월에 접어든 김옥산나 씨와 남편, 그리고 3명의 아이들. 최아르까지 씨 부자까지 합해 모두 14명의 고려인들이었습니다. 연해주까지는 약 6,000km, 기차로 9일이 걸리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토록 먼 길을 떠나는 것일까요? 올해 20살의 최아르까지 군은 고려인 3세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태권도 대회에서 우승하기도 했는데요. 더 큰 대회에 출전해 실력을 인정받은 후 태권도 도장을 여는 것이 그의 꿈입니다. 타슈켄트시 외곽의 한 아파트입니다. 최 군은 이곳에 기거하며 영화며 음반을 복제해 팔아서 번 돈으로 태권도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7살 때 누나와 함께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한 최 군은 어려서부터 각종 대회에 출전해 좋은 성적을 거둬왔습니다. 그런데 최 군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좋아하는 태권도를 계속하기 힘들어진 것입니다. 지난 7월 최 군은 운명적인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Все нормально, приедешь, себя сразу найдешь, Аркаша. Пошел, мужайся, вот потеряешь, но здесь перспективы все открытые будут. Понятно. Давай, езжай, записывай, скажи. 1년 전 러시아 연해주로 떠난 삼촌으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연해주의 형편이 괜찮으니 2주에 오라는 초청 전화였습니다. 최 군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태권도를 계속하겠다는 열망에 친구와 애인까지 두고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В принципе, здесь неплохо. Здесь далеко неплохо. Работаю нормально вроде бы. Друзья, все близкие. Просто здесь до нужного уровня, вот что ты хочешь именно, не сделаешь, не поднимешься так, как до сколько ты. Здесь до определенной высоты, дальше ничего невозможно.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даже по спорту. В Приморье как продолжать тэквондо заниматься? План есть? Конечно. В принципе, я еду туда с надеждой на это. И поехать там больше. Потому что здесь по спорту, допустим, продвигаться очень тяжело. 최 군은 타슈켄트 인근에 사는 아버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밥! 밥! 7년 전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아르까지 가족은 흩어져 살아왔습니다. 혼자 농사를 지으며 어렵게 살아온 아버지는 연해주로 가자는 아들의 제의에 선뜻 동의했습니다. 연해주 하면 아버지에게는 그리운 얼굴이 떠오릅니다. 세상을 뜨신 부모님인데요. 아르까지 씨의 부모님은 연해주에 살다가 강제 이주당한 고려인 1세대였습니다. Мама иногда в детстве часами рассказывала
она так красиво рассказывала, да. Она говорила, как деревьев много, там рыб много. Они в деревне, видимо, где-то жили, где все в изобилии было. 최 씨의 부모님이 눈을 감을 때까지 한시도 잊지 못했다는 연혜주입니다. 한반도 넓이의 4분의 3이나 되는 이 땅은 지금은 러시아 영토지만 7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민족의 삶의 무대였습니다. 원래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였는데 발해가 멸망한 후에도 우리 민족의 발자취가 끊임없이 이어졌던 땅으로 지금도 들판 곳곳에서 낯익은 유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손가락을 잘라 독립운동을 맹세했던 단지동맹 유적지입니다. 일제의 나라를 잃은 후 연혜주는 20만 명의 조선 사람이 살던 독립운동의 근거지였습니다. 그런데 1937년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소련의 스탈린이 연혜주의 조선인을 중앙아시아로 이주시키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일제에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시간까지 있습니다. 19시 20분에 스탈린 서명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서명 지시는 간단합니다. 고려인 전체를 강제 이주할 시각이 됐다. 그래 그게 나와서 노인들이고 여부들이고 싹 다 울지 뭐. 우린 어둠에 가고 우리 곡색이 다 자라는 거 어둠에 가는데 어찐다고. 약 18만 명의 조선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 영문도 모른 채 강제로 화물열차에 실렸습니다. 화물열차는 40여일 동안 서쪽으로 달렸습니다. 열차 안에는 마실 물도 없었고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에 사람들이 알아눕기 시작했지만 의사도 약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40여일의 이주 과정에서 어린이와 노인 등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던 도중에 알아서 죽는 경우 열차가 서면 그 시체들을 부려놓고 갔습니다. 묘소도 없고 그 다음에는 그 시체들 어떻게 처리하는 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연혜주를 떠나온 열차는 중앙아시아로 접어들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우슈토베 들판입니다. 이 황량한 들판에 기차가 멈춰 섰고 고려인들을 하차시켰습니다. 때는 추위가 시작되는 10월 초, 고려인들은 추위를 피해 땅굴을 파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 이게 와서 땅굴 파고 봄 38년 봄까지 이기서 살았습니다. 예. 그렇지. 지금도 이 들판에는 당시 고려인들이 파놓았던 땅굴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혜주에서 끌려온 사람들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곳곳에 뿌려졌습니다. 대개 갈대밭 황무지로 사람이 살 수 없어 포기한 땅이었습니다. 정착 과정에서 수많은 고려인들이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인근의 한 고려인 묘지입니다. 최 아르까지 씨의 부모도 이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연혜주로 떠나기로 결심한 최 씨가 부모님 무덤을 찾았습니다. Мама, папа, 우리는 좀 원들 떠나가고 아까가 데리고 가겠어. 배나 이게 새우 어느 때 얼마나 오겠어? 모르겠어 어느 때 오겠다. 누구도 잘 누워있어. 젊었은 хорошим братишка не был, и он сыграл один любит. Сам вон кого 그네. 아까가 같이 페나에 누워 있어. 알지마.
다시 오리라는 기약도 없는 이별. 최 씨는 북받치는 서러움에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최 씨 부자처럼 올해 연해주로 이주하는 고려인들에게는 동북아 평화연대라는 시민단체가 연해주 정착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농업을 통해서 정착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마을들이 확대돼 나가면서 농업센터도 필요하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 상황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농업하시는 분들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동북아 평화연대의 이주 설명회에 현지 고려인들은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연해주 상황은 어떤지, 무엇이 지원되는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국적은 고려인 3세 정 씨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연해주가 할아버지의 고향이고 동포의 지원도 있다지만 낯선 땅으로 이주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Я бы согласилась на эти условия, потому что я и так здесь не работаю нигде. Работала бы, а просто я не знаю, как... Не знаю, как... Ну, есть над чем подумать, конечно, 두 달 뒤, 정 씨 가족도 연해주로 가기로 결정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갔습니다. 부인 김 씨가 이삿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Самое необходимое берем это вот на пол постелить ковер, да, как это, ковер. Потом здесь теплые вещи есть. Там вот тоже вещи детей собрали. 임신 중이신데 뭐 걱정은 안 됐어요? 김 씨는 임신 7개월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Беспокоюсь, да, очень сильно беспокоюсь. Я думаю об этом теперь каждый день уже до отъезда. 김 씨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이주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곳 고려인들은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어를 사용해 왔는데 소련 해체 후 우즈베크어를 공용어로 채택하는 바람에 교육 여건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Языковой барьер был. Половина классов узбекские были, и трудно было общаться. 패션 디자이너가 꾸민 올가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러시아어로 교육하는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연해주로 이주하는 게 낫다는 것이 김 씨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딸 하나 의지하고 살아온 김 씨의 친정어머니는 이주 계획이 영 마땅치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Купить, ладно, а в магазин там есть? На рынке? А рынок есть там? Мы просто привыкли, здесь магазин рядом, да, вот здесь, а там... Населенный пункт большой он или маленький? 이주를 도우러 온 동북아 평화연대 관계자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연해주로 가자는 아내와 반대하는 장모 사이에서 정 씨는 고민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Хорошо, надо подумать, может, не стоит ехать. Мы уже привыкли в Узбекистане. Уже поздно. Нет, мы-то из-за детей ездим. 친정어머니는 끝내 납득하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딸이 내린 결정이라 화를 내지도 못하고 그만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외손자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반대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생이별에 선뜻 동의하기도 어려운 것이 외할머니의 심정인 것 같았습니다. Какое переживание? Если я не поеду, они никогда в жизни сюда не смогут приехать. Это считай, что на всю жизнь с ними расстаемся. Это, вы знаете, как мне тяжело. Особенно вот этот Масик родной. Такой сладкий мальчик. Переживаю, я даже хотела ее оставить, чтобы она здесь родила. 가장인 정 씨는 연신 식은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연해주로 가자는 아내의 의견에 동의는 했지만 알 수 없는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Ну, просто как первоначально еще думал, почему? Потому что один был бы проще. А так 4 тянуть, это думать еще надо. Тяжело. Как вы думаете, что там лучше будет, чем здесь? Уже не думаю. Ну,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хуже не будет. 지난 10여 년간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는 침체 일로를 걸어왔습니다. 부지런하고 재능이 많아 사회적 지위와 풍요를 누려왔던 고려인들도 점점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 상당한 규모의 농사를 지었던 고려인 2세 유예부게니 씨는 농사를 접고 김치 장수로 나섰습니다. 대가족 식솔들의 생계가 이 김치 장사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Badreni var, kapsıda var. Kapsıda var, udiz aldığında. Üstündeki yeni çıkıyor. 경제가 가라앉아 너나 없이 어렵게 살다 보니 김치를 사 먹는 사람도 줄었습니다. 그나마 유 씨네 김치의 맛을 들인 몇몇 단골 손님에 의지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Все продадите, прибыльно окупим. Ну, где-то это будет в пределах, я не знаю, ну 5 может, может 4, 매일같이 먹고 살 일을 걱정해야 하는 팍팍한 상황. 결국 유 씨도 할아버지의 고향 연해주로 이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И трудно это решение исполнить. Все равно надо где-то что-то зарабатывать. И Ну так, ничего, семейное положение, ну сейчас как? Сейчас все равно заработков нету здесь. 하지만 막상 떠나려 하니 걸리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부인 무흐타바르는 우즈베키스탄인, 연해주로 가려면 친정 식구들과 헤어져야 합니다. 장남 유세르게이는 타타르족 소녀 레나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막내 유스타니슬라브는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순생 할머니는 2살 때 강제 이주당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셈이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큽니다. 70년도 70 лет здесь жили, ну, все равно немножко грустно. 더구나 출가한 딸과 손녀 가족과는 생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직접 길러온 증손자 루스탐과 헤어질 것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미어진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연해주로 간다는 소식에 이웃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다들 가난한 처지지만 정을 나누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할머니의 언니와 동생도 찾아왔습니다. 6살의 나이에 이주당했던 언니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와서 고사 기딱 먹이게 했어 우리. 먹을 거 고상, 집이 없어 고상. 여기 와서 깔밭에 와서 갈대밭에 와서 깔밭에 와서 가루 먹고서 우지개를 하고서 거기서 살면. 그래 우리는 저기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 이 사람들과 다니던 게 나고 싹 다 가슴 아프지. 너 가면 아무래도 섭섭하지 무슨. 두고 가기 바쁘단 말이야. Подружка. Вот здесь сколько лет жили, все как родственники, не ругались, не ссорились, как родные стали. Не знаем, как мы их будем провожать, но представлять уже не могу. Приедем еще. Приедем еще. 이웃 여인네들은 서럽게 울었습니다. 가끔 오겠다고는 하지만
연해주는 기차로 9일이나 걸리는 머나먼 땅. 이번에 이별하면 다시 보기 힘들다는 것을 떠나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각한 사람은 장남 세르게이였습니다. 17살 타타르족 소녀 레나와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Ну, не очень, ну ничего, согласятся. Еще не решили? Нет. Мама не хочет. Как тогда? А я поеду. Может, потом она приедет. Если он здесь остался, тогда ты тоже надо. Конечно, я здесь тоже останусь. Нет, тогда так будет отвечать, да? Если они ругают. Да, так и отвечай. Да, так отвечу, люблю, потому что. 레나의 부모는 연해주로 가겠다는 어린 딸을 달래느라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Ну, я, например, была против. Я ее отговаривала очень долго. Я ей говорю, там холодно, там воду таскать надо, дрова надо, все это делать. Надо же знать, на что вас... 레나는 부모와의 이별을 감수하고서라도 세르게이를 따라 연해주로 가겠다는 입장인데요. 또 다른 큰 벽이 나타났습니다. 집안의 어른인 이순생 할머니가 레나의 합류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알지. 그래고 еще много 많이 매매 알던 게 많어. 할머니의 반대에 부딪혀 젊은 연인들의 사랑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Я понятия не имею, почему она была против. Но она была против, она говорила, чтобы я ушла с их дома, что она не хочет меня видеть. Я, оказывается, неправильно разговариваю с его братишкой. Ну, у нее было очень много претензий, она ругалась часто. Еще говорила то, что она хитрая. Да. Вот, этим тоже не нравилось. Да. Ты не говорил бабуле? Да. Ну, я говорил то, что я люблю, я буду с ней, если даже вы ее выгоните. Если даже ее выгоните, я уйду вместе с ней. 한편 가장인 유 씨는 아들을 두고 가더라도 연해주로 이주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픈 이별을 감수하면서까지 우즈베키스탄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20년 전만 하더라도 고려인들은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고려인들의 정착 역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황만금 농장입니다. 13 тысяч гектаров было. Значит, рабочих было где-то около 3000, а население было 13 тысяч. 제일 세계에서 높은 수확 이제 받았습니다. 여기서 싹 받았습니다. 우리 만김 세계에서. 세계 그렇지만 세계 소령에서 하고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잘 했습니다. 70년 전 이곳은 갈대가 우거진 늪지대였습니다. 이곳으로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은 갈대밭을 태우고 물길을 내어 수렁을 옥토로 가꾸었습니다. 아무도 발을 붙이지 못하고 버려놓았던 황무지를 고려인들은 세계적인 곡창지대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인근의 김병화 농장도 고려인들의 자랑거리입니다. 황무지 3,000헥타르를 개척해 옥토로 만들었습니다.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 고려인들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었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고려인들도 중앙아시아를 제2의 조국으로 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변했습니다. 소련이 붕괴되고 우즈베키스탄 민족주의가 발흥해 러시아어 대신 우즈베크어가 공용어로 채택되었습니다. 우즈베크어를 잘 모르는 고려인들은 설 곳이 줄어들었습니다. 고려인 1세대들이 피땀 흘려 일구었던 삶의 기반이 서서히 붕괴되어 온 것입니다. Здесь нет будущего вообще. Есть будущее, но не для наших детей. Есть будущее не для нас. Да, не для нас. Почему так считаешь? Потому что
вот везде надо знать узбекский язык. Везде. 이주 날짜가 9월 12일로 결정되었습니다. 1937년 조상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끌려왔던 고난의 시베리아 6,000km. 바로 그 길로 70년이 지난 오늘 그 후손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주를 10여일 앞둔 8월 31일. 최 아르까지 씨가 아들 아르까지를 데리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카자흐스탄에 사는 이혼한 아내와 딸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이번 여행은 아들 최군이 고집해 어렵게 성사되었습니다. 최군의 소망은 어머니와 누나가 다시 한 지붕 아래 모여 함께 연해주로 이주하는 것입니다. 7년 전 헤어진 후 여비가 없어 어머니와 누나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칠 년 만에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벅찬 기쁨에 어머니도 누나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누나가 사는 집은 작고 초라했습니다. 어머니는 지난 7년간 식당 일을 해 번 돈으로 누나를 대학까지 졸업시켰다고 합니다. 7년 만에 다시 만난 아버지와 어머니는 좀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반면 아버지와 딸 그리고 어머니와 아들은 밤을 지새우며 7년간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최군은 어머니에게 연해주로 이주할 계획을 설명한 뒤 함께 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답변을 미루었습니다. Что вы думаете по поводу того, что мама и сестра в Приморье не поедут? Ну, конечно, не хотелось бы об этом думать, но думаю, я бы очень бы жалел бы об этом, если мама и сестра не поедут. Потому что очень хотелось бы, чтобы они поехали. 어머니는 거실 탁자 위에 단란했던 시절의 가족 사진을 빼곡히 진열해 놓았습니다. 헤어질 당시 서로를 미워하던 마음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일까요? 옛날 사진을 보며 아버지와 어머니도 조금씩 가까워지는 듯 했습니다. Ну, не знаю, всегда. Но в эти дни-то вообще было ужасно. Когда мы их ждали, что они приедут, это, конечно, наверное, самое большое было ожидание, если они приедут. Почему вы живете отдельно от сына и дочери? Ну, в жизни не всегда получается так, как хочешь.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надо выше нас. Ну, так получилось, что мы с мужем разошлись, и один захотел жить с отцом, а дочка со мной. 이날 밤 어머니는 늦도록 아들의 바지를 수선했습니다. 어림짐작으로 산 바지인데 아들이 생각보다 훌쩍 자라서 나타난 것입니다. 만남의 시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바로 이웃나라에 살면서도 그토록 만나기 힘들었던 사람들, 또다시 이별을 준비하며 언제 또 볼지 모를 그리운 얼굴을 사진에 담아봅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는 가족들은 말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끝내 연해주로 가겠다는 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연해주로 이주하려던 최군의 소망은 끝내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누나가 사는 카자흐스탄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최군과 아버지는 찍어온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착잡한 표정이었습니다. 가족 반쪽을 남겨둔 채 6,000km 머나먼 땅 연해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주를 나흘 앞둔 9월 8일 유예브게니 씨 집이 잔치 준비로 부산합니다. 누구보다 레나가 신이 났습니다. Да, конечно. Но они всегда за то, что я хочу. За это мое счастье. Я же с мужем еду. Тем более мы расписались с ним. Да, ну мы сделаем такой вечер небольшой для своих. И все. Как это проходит? Подготовка? Да, нормально. Почти всех пригласили уже. 양가 부모들이 고심한 끝에 젊은 연인을 맺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점심 무렵 유군과 레나가 웨딩드레스 대여점을 찾았습니다. 양가의 반대 속에 어렵게 이룬 사랑. 17살 신부와 19살 신랑은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빌려 돌아가는 길이 무척 즐거워 보입니다. 레나의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Если вот некоторые недоразумения нету, в общем, никакого разговора нет. Ну, бывает. Нет, с вами у нас нету. С вами у нас нету недоразумений. 이제 곧 신부가 되겠지만 레나는 아버지에게 17살 철부지 딸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딸과 사위를 불렀습니다. Золотые сережки, ленты, уши продырявившие, не знаю, как будет правильно сделать. Но это вашим детям потом достанется. Это уже как наследственное. Тяжело, хорошо, прекрасно. Прекрасно будет когда-нибудь, если вы друг друга понимать будете. Если понимать не будете, прекрасно никогда не будет. 아버지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고 먼 길을 떠나는 딸이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듯했습니다. Ничего не будет, да? А так я рядом всегда. 아버지의 애정에 가득 찬 격려에 어린 신부는 힘을 얻었습니다. Странновато. Они все сидят, почему ты такая красивая? У нас говорит, мыхтай. Да, поцелуй. Кто бы знал, что я буду такая, да, симпатичная.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사회의 결혼식은 시부모에게 술잔을 올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어 어린 신랑 신부가 씩씩하게 큰 절을 올립니다. Живите дружно. 행복하게 살고 서로 지는 위에 있고 Бахтли были. Уваличвали были. 이어 할머니에게 절을 올립니다.
레나를 반대해온 할머니는 체념한 듯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마시겠다. 야, 이거 마시라? Конечно. 이로써 유근과 레나는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Давайте стоя будем приветствовать под марш Мендельсона наши молодые. Аплодисменты не смолкают. 친척과 친구들의 축하를 받은 신랑은 상기된 얼굴로 답사를 했습니다. Всем спасибо, кто пришел, кто делит с нами нашу радость и наше горе. 밤이 늦도록 춤과 노래가 이어졌습니다. 출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신의 집에서는 맏딸 올가가 친구와 작별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Как-то наши вот это встречи мы будем вспоминать друг о друге. Это будет помогать тебе там, мне здесь. Обязательно. Ты не плачь, ладно? Не могу не плакать. Ну да, я понимаю. Я понимаю, что это больно расставаться. Да. Всегда. Мне тоже было с тобой весело. Оленька, не плачь, я тебя очень люблю. Так не хочется, чтобы ты плакала. 슬픔이 복받친 올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끼던 친구와 사랑하던 사람을 두고 떠나야 하는 아프고도 안타까운 이별. 새로운 희망을 찾아 연해주로 떠나려는 정씨 가족들의 마지막 하루가 무척 힘겨워 보였습니다. 유신의 막내가 마지막 수업을 합니다. И ты, живя, всего тебе самого-самого хорошего. Счастливо. Давайте все вместе попрощаемся. 우즈베키스탄에서의 마지막 수업. 장난꾸러기 유군의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단짝 친구인 아따백이 유군을 배웅했습니다. Жалко всех оставлять все-таки, да? Особенно тебя близкого друга, самого первого особенно. А мы сколько дрались, сколько... Помнишь, вот тут мы как дрались? Да. Вот. Ты мне... 두 친구의 이야기는 끝날 줄을 모릅니다. Ты еще вообще приедешь сюда? Я еще, конечно, приеду. Там еще мы подзаработаем немного. Потом приедем. Все-таки никак. Я же, моя все родня оттуда. Мы же все оттуда, Корейцы, приехали. Наша родина там, вообще, если так посмотреть. 유군은 늦도록 학교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오후 유신의 가족이 묘지를 찾았습니다. 이순생 할머니는 70년 전 강제 이주를 당한 후 이국 땅에서 한을 품고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요즘 먼 데를 가면 또 다시 못 오겠어. 70년 전 강제 이주 당시에는 어머니 아버지를 비롯해 6 식구가 화물차에 실려 우즈베키스탄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순생 할머니 혼자 남아 옛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순생 할머니는 옆에 묻힌 남편과도 작별을 했습니다. 어쩌면 누구 먼 데로 우리 가.
쓰겠어. 마음이 못 쓰겠어. 난 언제든지 아이 가리해서 그래 궁이도 없었지. 그런 게 불셀로 니 삽노.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어요? Да, он хороший, добрый был. 언제 다시 올 수 있을지 기약 없는 이별. 할머니는 70년 동안 살아온 우즈베키스탄에서의 마지막 하루를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온 가족의 이주 준비가 마무리된 오후. 무흐타바르는 그제서야 친정을 찾았습니다. 쾌활한 성격의 무흐타바르가 나타나자 연신 웃음이 터집니다. 어머니에게 슬픈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듯 무흐타바르는 평소와 다름없는 기색이었습니다. Biz borib kelganimizcha kasal bo'lmasdan bizlarni kutib olishga harakat qildilar. Xullas ko'ram 5 yildan keyin 내일 멀리 떠날 사위의 작별 인사에 장모님은 벌써 눈물이 어립니다. 무흐타바르는 어머니에게 춤을 신청했습니다. 애써 감추려 하지만 눈물이 자꾸만 이어져 나옵니다. 언제 다시 올 수 있을지 모르는 고향 땅. 차에 오른 무흐타바르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쾌활하기만 했던 아내. 그 아내가 이별 앞에서 그만 무너져 내렸습니다. Вот думай, самое главное, думаю, что дети подумают, да? Давай. А? Да? Давай. Я тебя вот постараюсь, не обижай. Тебе, ну, Джаз, Асан, Анчак. А? Да. 그렇게 우즈베키스탄에서의 마지막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9월 12일 타슈켄트의 날씨는 맑았습니다. 최아르까지 군이 아버지와 함께 타슈켄트역에 도착했습니다. 임신 7개월의 김옥산나 씨 가족도 함께 역에 들어섰습니다. 떠나기 전날까지 이주를 반대했던 친정어머니도 배웅을 나왔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손자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했습니다. Держи его. Альгу, это не надо. 우즈베키스탄에 남는 여동생과 딸이 이별을 슬퍼합니다. Папа, извините, если ничего не так. Ничего, все нормально. Потом. Я тоже пойду, папа. Я тоже пойду, папа. Потом приедешь. Ну все. 손자와의 이별에 할머니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눈에라도 넣을 듯 할머니는 손자에게서 눈을 돌리지 못합니다. 태권도로 성공하기 위해 연해주를 선택한 최아르까지 군.
어쩌면 영원한 이별일지도 모르는 애인과 고통스러운 작별이었습니다. 기차가 떠날 시각이 되었습니다. 떠나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소중한 사람의 모습을 가슴에 담으며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딸과 손녀 그리고 어린 피부치 애인의 눈물을 뒤로 하고 마침내 기차가 움직였습니다. 70년 전 피눈물 속에 지나왔던 시베리아 6,000km. 그 길을 되돌아 14명의 고려인들이 출발했습니다. 조상들이 떠나왔던 땅, 연해주를 향해.